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사는 딸 둘을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이 외벌이로 월 400 정도 벌고 있고요. 지금 자산은 전세 1억 5천 들어가 있고 예금 3천 정도고 매달 저축 여력이 1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까지 들지 않을 정도로 부동산에 무지하면서 살았어요. 작년부터 아파트 가격이 너무 무섭게 상승하고 있어서 이것도 그거네요. 지금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거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사연 보면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근데 네. 정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무지한다는 것이 사실상 이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네. 고민을 예전에 상상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그 고등학교 정규 과정에서 네. 이제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고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고 네.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왜냐하면 네. 저희가 어쨌든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든지 대학교를 졸업하든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이상은 네. 따로 떨어서 처음에 월세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보증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월세를 시작했을 때 자기 보증금이 있는데 그 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지키는 것부터 네.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전입신고를 왜 해야 되는 거고 확정일자 왜 받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고 네. 한다면 이것도 안타깝고 또 청약통장을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건지 네. 이런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 좀 아쉽고 네. 네. 그 신사임당님이 뭐 네. 때문에 공교육에선 좀 이게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신사임당님이 지금 이제 선한 영향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악한 영향력입니다. 저는 진짜 선한 영향력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거의 그 뭐라 그러지? 사회적 기업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회적 기업이 하시는 거고 저는 약간 반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어른들 위한 경제 스쿨 이런 그렇죠, 것도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죠. 어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스쿨. 저는 그 뭐라 그러지? 돈에 대한 속물들. 진짜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충실한 분들을 위한 방송을 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착한 임대인 해야 되고 뭐 어디에 대해서 뭐 이런 의도로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그 시청 지속 시간과 조회수 그걸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그게 잘 나오니까 부동산을 하는 거지.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저런 거는 없어요. 뭐라 그럴까요? 선한 영향력 이런 거.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거 아세요? 그 선한 부자 뭐 이런 거 되게 거기서 사고 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건 없습니다. 이번 기회로 또 얘기를 드립니다. 네. 뭐 이분 상황을 보면 이분 자산을 봤을 때 지금 전세가 1억 5천, 예금이 3천 정도라니까 총 자산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자산이 한 1억 8천 정도 지금 되시는 걸로 보이는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19일 날 이제 조성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묶인 상황에서 지금 이제 부부의 연소득이 9천만 원, 9천만 원 이내 같은 경우에는 5억 그 이하의 주택을 구입했을 때 DTI가 그 LTV 70%, 그다음에 DTI를 60%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 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조건에 들어간다 보고 있고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현재 지금 보유 자산과 그리고 저 대출의 금액을 합친다고 한다면 대략 한 4억 정도로 내 집 마련을 4억대 정도, 4억대 정도에서 내 집 마련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거주지가 이제 평택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평택인 상황인데. 사실 평택은 그 어떤 지역적으로 놓고 본다면 작년 1월부터 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상승폭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평택이 시장 중에 하나인데 그 가장 큰 핵심 그 포인트가 바로 일자리 수요의 창출입니다. 근데 이 일자리가 누가 하냐면 바로 삼성이에요. 삼성인데 또 삼성이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어요. 앞으로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한 240조를 투자하겠고 그중에 한 180조를 국내 투자하겠다. 그와 동시에 4만 명의 어떤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4만 명의 신규 일자리 중에서 그 전초 기주 중에 하나가 평택의 삼성산단. 삼성산단이 가장 유력할 거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삼성산단에 있는 삼성 고덕 신도시 보면 고덕 신도시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이 옆쪽에 그 평택 브레인시티라고 이제 2023년도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 지역이
이제 어떤 그 삼성공화국이 돼가고 있는 평택이. 네. 왜냐하면 이제 삼성이 들어오면 거기다 협력업체까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일자리 수요가 굉장히 이렇게 풍부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인 상황에서 지금 그 중에서 만약 이분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는 처음에 분양부터 시작을 해서 신축 중심으로 상승했지만 네. 지금은 뭐 신축 구축 가릴 거 없이 전체적인 약간 대상장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어떤 그 신규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고 이걸로 인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예상이 되기 네. 때문에 네네. 저는 이분이 평택 지역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좀 더 하루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평택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 예. 이 평택의 집값 상승이 지금 충남 북부, 네네. 충청남도 북부 이런 쪽에도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영향으로 했을 때 평택의 집값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네. 같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뭐 오산이나 뭐 안성 쪽 이쪽의 집값도 같이 이렇게 좀 덩달아서 좀 움직이고 있는 네. 그런 모습 좀 보이고 있거든요. 평택 가는 길 이쪽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평택을 놓고 봤을 때 네. 어느 쪽에 이렇게 좀 그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실고주다 보니까 네. 아이들의 어떤 학군이라든지 네. 아니면 본인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 네. 어떤 거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네. 막 지역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뚜렷한 기준이 없다라고 네.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이제 그 평택 산단이 품고 있는 고독 신도시, 네. 고독 신도시 하단 쪽에 보면 지제역이라고 있어요. 지제역. 지제역. 예. 지제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SRT가 현재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네, SRT가 다니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얘가 KTX도 네. 다니고 또 하나는 이제 GTX 신호선도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냥 고름만 계속 되고 있어요. 네네. 평택 연장선에 대한 부분에서 고름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근로자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GTX 신호선에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네. 이제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인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네. 좀 어떤 내 집 마련을 했었을 때 거주도 편안하고 그리고 네. 또 나중에 이제 그 집값 상승에 대한 것도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지금 거의 4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고독 신도시 안에 있는 물건이나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8억, 뭐 10억, 12억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네. 워낙 세다 보니까 본인의 자산에 맞춰서 네. 접근을 한다고 하면 좀 그런 순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텐님이 이미 한바탕 다 쓸고 가서 너무 올랐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거 옳은 거 살까요? 아니면은 그냥 좀 더 자세하게 이 사연 주신 분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른 애들 있잖아요. 아직 못 오른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못 오른 거 살까요? 오른 거 살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한번 오르는 것이요. 네.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오른 거 사자. 네. 그러니까 오르지 않는 물건을 사람들이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오르는 건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각 지역 중에서도 부동산 가치 이제 바닥장 어떤 하락장에서 상장으로 바뀌어가지고 매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면 그 지역 내에서 거의 대장 아파트 중심으로 또는 입지역 가치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매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금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 지금 오르고 있는 아파트에 를 어떤 그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좋고 근데 만약에 자금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사고자 하는 그 아파트가 저평가돼 있어 혼자 이렇게 계속해서 나 저평가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시장이 신축이 따라가고 나서 구축도 따라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떨까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한번 쓸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택은 작년부터 이미 매가 상승하기 시작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정말 어떤 보면 사전에 내가 관심을 갖고 어떤 이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미 작년 초에 움직여야 됐던 상황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안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역시
그 사람들이 오르고 했을 때는 이분 몰라요. 근데 나중에 다 와서 간 이후에 보니까 왜 이렇게 상승했지?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관점에서 내 집 마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준다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만 명을 고용 창출하는 걸 3년 동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은 그 전에 기대 가능성. 왜냐하면 그 전에도 삼성은 50조를 통해서 투자하겠다라고 했는 거를 이번에 확 넓힌 거거든요. 근데 그 기대 가능성을 듣고 나서 이거 호재로 뛰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직까지 그 4만 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시고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된 건 아니죠. 그쵸.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네. 4만 명에 있어서 일부라도 그게 평택으로 이렇게 너무 평택으로 들어온다면 그럼 그 사람들도 평택에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공급에 대한 부분 물론 평택이 분양을 통해서 공급량이 있는 건 맞지만 거기에 대비해서 이 기간 대비 거의 뭐 4만이 안 되더라도 뭐 3만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3만 명이면.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왔던 지금 현재의 기점으로 해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호재로 인해서 수요가 더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내 집 마련해야 되지. 한번 쓸고 갔다고 해서 여기는 이제 내가 어떤 내 집만 할 곳이 아니다. 라고 해서 뭐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 하면 나중에 한 3년, 5년 뒤에 5년 뒤에 갔었을 때 다시 지금 현재를 돌이켜보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2007년, 2018년 됐을 때 너무 많이 상승했다. 그때 이제 팔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팔았던 사람들은 지금 울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이니까 계속 가져가자.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지금은 어쨌거나 평택에 이분 같은 경우는 사는 게 선택인 거고 아까 그 류효님께서 좀만 가면 충청도 갈 듯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요즘에 충청도도 오르더라고요. 충청도도 오히려 더 빠르게 올랐죠. 충청도 뭐 천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올라가는 시기는 거의 2년, 3년에서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충청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거의 오르지 않는 지역을 꼽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체적으로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안 오르던 데가 당진이 진짜 안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당진이 진짜 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당진도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당진, 뭐 목포, 뭐 서산 넘어가면 뭐 거제 이렇게 안 올랐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훈풍이 좀 이렇게 불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데까지도 지금 참 진짜 당진은 그것도 남아 있어요. 공급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공급을 잡아먹고 오를 정도니까. 지금 그래서 당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약간 좀 분양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움직이고 분양권에 피가 붙는 형태로 그런 모습 좀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목포도 오룡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상동에서 저기 무안으로 잡히는데 거기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이쪽으로 구도심 쪽으로 계속 이제 가격 상승이 밀려오고 있고 뭐 전국적으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옛날 가격으로 남아 있는 데가 찾아보기 힘들죠. 진짜 없어요. 찾아보기 힘들고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만 이상, 15만 이상 도시 중에는 지금 거의 뭐 남아 있는 게 없다고 보고 그 이하 도시도 지금 동해 이런 데도 올라요. 동해는요 강릉하고 속초 오르면서 요즘 양양 그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동해 시잖아요. 그대로 시잖아요. 지금 군단위도 오른다니까 군단위도. 지금 뭐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그러니까 사이클이 하나가 빠졌다니까요. 원래 하락 사이클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지금 뭐가 하나 빠져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하락 사이클이 하나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가격이 계속 상장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내가 집을 살려고 했을 때 가격이 일정 부분 조정되고 나서 또 올라가는 이 사이클이 나타나야지 이 사람들의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상승을 해버리면
아무리 무언가를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네. 결과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가장 큰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인천 만수동 쪽도 오를 거예요. 거기도 그 옆으로 다 올랐습니다. 연수구 이런데 지금 엄청 오르고 있고 뭐 인천은 광학 군 빼고는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군 빼고는 군조차도 지금 현재 가격이 뭐 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을 모습 보이고 있고 그 외의 지역은 안 오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핫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이제 상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의미가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그동안 상승을 해왔는데 지금이라도 지역별로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맞냐, 지금이라도 내 집만 하는 것이 맞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해야 될 것이지 이제 막 시작되는 곳이 어디예요? 이런 물어보는 것 자체가 벌써 의미 없는 시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